안녕하세요. 미라클 입시TV. 오늘은 게스트 이화여고의 스타 강사 사오미 선생.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21학번 무려 이화여대 의예과 합격생 그리고 미라클 제자님 신서연 제자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 오신 신서연 제자님과 함께 어떻게 이화여대 의예과에 합격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수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걸 급반전시켜서 정시 대비를 따로 하지도 않고 무려 0.1% 정도의 스마트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이화여대 의예과 정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극적 반전 스토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출발. 큰 테마는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입시에서 극적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이화여고에서의 생활은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왔는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스터디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정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쵸.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애들한테 우리가 항상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 맞아요. 신서연 제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아쉬운 점이 뭘까? 뭔가 이제 학생들이 뭐 1학년 때 시험을 망쳤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바로 수시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정시로 돌려버린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그랬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정시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뭐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정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서 그냥 시험 한 번 망쳤다고 해서 바로 정시로 돌려버린다든지 그런 건 정말 위험한. 우리 특별 게스트가 있었죠. 네, 맞아요. 우리 특별 게스트 상민 선생님의 가장 친한 친구. 네, 지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네, 소개해 주세요. 제 친구였나요, 얘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들. 털이 많은 걸로 유명한 우리 특별 게스트 소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지, 꼬몽아. 지금 으르렁대지 심정이 말고. 어떠세요? 으릉대지 말고. 안녕하세요. 자, 저기 이준비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털난 아들을 뒀었나요? 네, 저랑 아들을 뒀었습니다. 안녕. 저 수업 시간에 예시로 많이 나오는 꼬몽입니다. 거의 저희 마스코트예요. 이화여고.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신서연 제자님이, 진짜 너 실제로 지었네. 신서연 제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왜 위험한가? 정시로 2학년 초반이라든지 심지어는 1학년 때 애들이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실제로 그런 전향을 했을 경우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드물다. 오히려 이제 재수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 제자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 이화여고가 특히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애들이 아무래도 다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껴가지고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전학을 못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가지고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한 번에 대학을 못 가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네네네. 그 다른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수시였다가 그냥 정시로 돌려버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하는 대학을 한 번 못 가가지고 재수를 하거나 또는 삼수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네,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이화여고의 재수 비율이 한 50% 초반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극적 반전을 깨워보겠다, 아니면 향상을 하겠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로망스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이화여고를 다녔었던 이제 선배님의 증언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서 이제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이제 네, 국어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신을 공부하다가 또 정시를 공부한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 따로, 정시 공부 따로 이렇게 따로의 느낌을 갖고 있는 맞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깊게 공부를 했길래
정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수시를 공부했는데 의예과에, 그것도 이화여대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최대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정시를 맞아요. 준비했던 게 아니라.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노하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던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한 거죠. 저는 사실 솔직히는 올 정시 성적이 더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능 본 날까지 계속 수시를 계속 챙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따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내신 공부에서 일단 기초를 좀 다진 다음에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활용을 하면서 응용을 했기 때문에 응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둘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서연 제자님은 평상시에 수시 공부를 하는 어떤 거기에서 나온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정시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는 얘기고, 네. 지식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 같은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신에서 터득한 공부 방법을 그냥 그대로 정시에 적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평상시에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점수들이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네, 수시보다. 네. 그럼 1학년 때부터 쭉 봤었던 모의고사. 네. 그럼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게 수시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수시 준비하고는 없었다. 네. 그쵸? 솔직히 되게 생소하지 않은 게, 저희가 수업할 때 이렇게 영어에 큰 항아리를 만들어서 내신이라는 사발을 항아리 안에다가 넣어서 공부를 하는 게 너네가 나중에 내신을 딱 맞닥뜨렸을 때도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 그 얘기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수능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문 변동, 뭐 중세국어 문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엄매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1학년인데 고3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맞아요. 수능 문제 풀 수 있어요. 그거는 내신 따로 정시 따로가 아니라 내신이라는 공이 요만하다면 수능이라는 공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것이 충실해야 이 겉에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참 현실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내신 프로그램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미라클 영어 국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신이 됐을 때 또 러쉬에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 친구가 성적이 항상 될까? 내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한 단계 넘어가서 학년이 고학년으로 가면서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올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고,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기 때문에 내신 때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조금 나는 좀 이렇게 확신할 수 없다, 성적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수시를 그때 어디를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고개를 마셨었는데 어디였었죠? 근데 전 사실 내신 성적은 사실 한 서강대, 성균관 이쪽 라인이었는데 정시 성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일부러 조금 올려 쓰긴 했어요.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상향해야지. 썼던 게 일단 그렇죠. 학종을 5장을 썼었는데 서울대 수학교육과랑 이제 연대 수학과 2장, 그리고 고대 수학교육과 2장, 이렇게 5장을 썼었는데 또 성적을 되게 상향해서 쓴 거에 비해서는 1차가 그래도 몇 개 붙었어요. 어디 1차 합격했어요? 일단 서울대 1차 합격하고 서울대 1차 합격. 고대 2장, 이렇게 총 3장. 고대까지. 연대는 다 떨어졌어요. 연대가 제일 센 학교군요. 네. 연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안 좋아해요. 네. 연대가 잘못됐네. 우리 조교 중에 이제 김지원 조교 연세대 지금 재학생인 조교. 네. 지원 이거 보고. 그래서 어쨌든 3장 붙었는데 그 중에서 뭐 면접을 일부러 안 간 것도 있고 뭐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것도 있어서 그냥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정시로 지원을 했어요. 그 면접에서는 대략 학교에서 뭘 물어보던가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어서 일단 고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말로 약간 상황 같은 걸 설명하는, 그러니까 자기 학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제시문 같은 걸 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면접이에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네네. 보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범대를 이제 본 거기 때문에 조금
추리논술 하듯이 문제 같은 거 풀게 시키고 그리고 인적성 면접까지 같이 봤어요. 인적성 면접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그런 상식류의 것들을 물어보시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되게 약간 이제 사범되니까 교육 관련된 걸 물어보는데 교육 관련된 제시문 같은 걸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게 맞는 것 같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을 네. 인적성과 연계시켜서 네, 어느 정도로도 대비가 필요한 면접이에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학자의 교육관 같은 걸 좀 나열한다든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네,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당신의 생각을 묻는다?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배경 지식도 있고 그 그렇죠.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이런 의견이 거기에 이제 통합돼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겠네요. 단기적으로 준비한다기보다는 뭔가 기본적인 소양도 좀 필요하고. 맞아요. 좀 주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또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좀 미약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이 친구가 종합적인 사고 능력, 어떤 읽기 능력이라 그러죠, 리터러시 능력,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독서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독서가 부족할 때 그런 면접을 볼 수 있을지. 제가 독서를 정말 안 하는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논술 같은 것도 신소년제죠. 독서 별로 안 했어요. 저 정말 안 읽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네. 그게 면접을 못 본 이유가 독서랑 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문해력도 조금 뛰어난 것도 아니고 좀 말로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한 것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면접을 조금 못 봤죠. 아까 서현 제자가 이렇게 저한테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사전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저는 이렇게 뭐 말을 못하나 이렇게 딱 느끼진 않지만 어떤 이제 면접에서 이제 뭐 논리를 가지고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겠죠? 좀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논리성이. 제가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고 예를 들면 뭐 이제 페퍼로니 피자 먹자. 친구들이 왜 먹어야 돼? 그냥 맛있어. 그냥 끝. 약간 그런 식. 그냥 음.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냥 봐가지고. 네. 이거 먹고 싶으니까. 네.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책 읽는 게 책을 읽게 되면은 이제 독서 같은 것도 이제 문장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해도 잘 되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죠. 우리 국어 선생님이 바라볼 때 어떤 독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떤 독서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뭐 추천 도서도 많고 막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자기가 직접 골라서 자기가 직접 사서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읽고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내가 또 시험에 도움이 되겠지, 뭐 점수가 많이 올라가겠지 이런 목적 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독서 자체를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하죠. 근데 1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좀 책을 좀 사서 본인 진짜 돈으로 사서 읽어야 또 애착이 또 생기니까. 그럼 학년별로는 좀 독서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독서를 좀 안 하는 친구인데 2학년 지금 이제 이 여름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막연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야 방학 동안에 독서를 좀 많이 해라. 안 그러면 니네 3학년 올라가서 털려. 면접 볼 때도 털리고 그냥 수학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다른 과목도 꼭 국어, 문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자체 이 리딩이 안 돼요. 출제자가 말하는 것을 자꾸 오해하게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 빠르게 뭔가 좀 그런 걸 처방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번 질문이 저는 싫어하는 질문인 거 아는데 제가 저도 그래요. 왜냐면 학부모님들께서 뭐 독서를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 없다 그러고 뭐 서울대학교 추천 목록이 뭔가 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너네가 원하는 걸 읽어야 된다. 부모님들께도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걸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싫은 질문을 좀 한번 들어봤어요. 국어 선생님이 계시니까. 근데 정말 자기가 뭔가 뭐 서울대 추천 도서 이런 거 뭐 다 좋죠. 다 좋고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근데 막상 서울대 추천 도서는 없대요. 서울대 교수님들은. 네, 맞아요. 그 막 이렇게 응.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응, 응. 청소년 뭐 추천 도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냥 일단은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선택을 해서 한 권 정도 뭐 전공 분야든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관심 가질 수 있는 과목과 관련된 책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책을 하나 정도는 읽어보는 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 독서 기록하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학생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읽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뭐 기재를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도 좀 옳지 않지만 근데 이제, 그거마저 없어지니까 아예 뭐 손을 안 근데 대는. 솔직히 독서는 그 기재 여부를 떠나서 좀 읽어줘야 되는 게 솔직히 여러 방면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알려주긴 했습니다. 목록을. 아, 목록이 있구나. 아니 뭐 저희 어. 조교들하고 이제 만든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목록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이 선생님한테 좀 이따 여기 이메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세요. 안 줄 거고요. 아,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 신서연 조교님이죠. 저희 미라클 조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는. 제자님이 이화여고에서 일단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국영수 과목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아까 사전 인터뷰에서 놀라울 만한 이제 말을 들었거든요. 국어를 무려 몇 등급에서 3학년에 1등급까지 올렸던 거예요. 그게 되게 비슷한 게 우리 1탄 입시 1탄 권종인 조교가 아마 이제 국어를 이렇게 좀 1,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1등급까지 올리는데 3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처럼 언어 과목은 올리는데 시간이 이처럼 많이 걸려요. 그럼 요번엔 신서연 제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어가 저희 학교가 국어를 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또 평균도 되게 높아서 등급을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가 딱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5등급에서 1등급? 네. 그래서 5등급을 받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2등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 2학년이 됐을 때 조금 공부하는 감을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3등급으로 올렸고 이제 3학년 돼선 1등급까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진정한 상승곡선이에요. 이건 상승 곡선이 아니라 거의 에베레스트 스파이더맨이 기어 올라오는 수준인데. 근데 이게 그 모의고사는 2등급인데 내신은 5등급이라면 3등급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국어에 대한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이제 내신에서 그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왜냐면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암기력도 필요하고 좀 지역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좀 놓쳤던 것 같아요. 하긴 저희 영어에서도 뭐 모의고사 1등급 나오지만 내신은 그거랑 너무 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이제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영어를 잘한다랑 내신을 잘한다라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영어를 잘하면 분명히 이제 내신에 유리하긴 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국어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서는 이제 정시하고 수시하고 그게 어우러지게 이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뭐 정시 즉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걸 너무 믿고 내신에 좀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내신 점수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소연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리는데 어떤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출제자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좀 주관적인 과목이니까 국어가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 좀 위주로 보고 막 내가 선생님은 약간 이런 중요한 내용 같은 걸 낼 것 같은데 하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네. 이 생각을 계속 가지시고 네, 근데 그걸 모든 아, 과목에 수업을. 그걸 다 적용을 모든 과목에 적용을 했다. 그럼 눈치가 되게 빠르다는 얘기. 특히 영어가 근데 더 많이 그랬어요. 영어 더 그랬어요. 네, 약간 왜냐면 영어는 조금 지문 같은 게 있으면 그거에 문제 유형을 변형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였으면 그쵸. 뭐 순서 맞추기를 바꾼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문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소재 한 단어가 있다. 그럼 이건 나중에 빈칸으로 뚫려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방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네, 좀 암기는 생각을 잘 해서 그렇죠. 사고한 우리 거네. 또 우리 미라클 영어 국어가 제일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암기시키지 않는다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저희 자랑인 것 같지만 석사 강사이시죠. 근데 저희는 근데 암기를 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약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 암기라든지 그쵸, 맹목적인 암기를 위한 암기. 암기라든지 통암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마스터한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암기는 그거는 정말 그냥 기억력밖에 안 되는 거고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해야 그거를 또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힘이 생겨요. 그게 방금 정말 중요해요. 제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암기가 필요하더라도 이 부분을 낼 것도 같다. 키워드가 이거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암기도 경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적용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화여고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제자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을까?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우리 신서연 제자님은 이화여고 생활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행복했고, 뭐 입시 아니어도 좀 어떤 부분이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그게 이제 색택이라든지 학생부 반영이 잘 되고, 전반부, 후반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